안녕하세요. 엔시스에서 루메리컬 제품을 맡고 있는 신동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시스에서 스피오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시스사의 옵틱스 포토닉스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엔시스사의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사는 시뮬레이션 전문 공급 회사로 피지컬 베이스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매년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창립 이래 총 28개 이상의 회사들의 인수를 통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고객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플랫폼 혹은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옵틱스 포토닉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엔시스사의 2018년도에 옵티스라는 회사가 인수가 되었습니다. 옵티스의 스피오스라는 제품이고요. 이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일루미네이션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피지컬 렌더링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루메리칼이라는 FDTD 솔루션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2021년 하반기에 GMAX라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였고, GMAX 솔루션은 결상과학 혹은 이미징 옵틱 쪽으로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시스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옵티칼 그리고 포토닉스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옵틱스에 해당하는 그런 해석, 풀이라고 하면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전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래 이미지는 에이다스 카메라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서에 CMOS 센서에 들어가는 광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계 및 분석을 루메리칼을 이용해서 하고요. 다음으로 렌즈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 렌즈의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는 부분을 GMAX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오스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옵티컬 솔루션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컴포넌트 레벨부터 시스템 레벨까지 전부 엔시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메리칼 솔루션에 대해 신동섭 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루메리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루메리컬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루메리컬사는 2003년도에 그 FDT와 모드라는 이제 그 솔버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인터커넥트라든지 차지, 그리고 히트, 그리고 DGTG 스택, 그리고 CML 컴파일러, 그리고 MQW라는 이제 솔버를 개발을 이제 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3,500개의 인용이 논문에서 이제 됐고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2,450개의 논문에서 지금 이 제품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견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루메리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엔시스의 큰 4개 카테고리 중에서 피직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포토닉스 분야를 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메리컬사는 지금 현재 50개국의 1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상위 15개의 회사들 중에서 지금 13개의 회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위 50개의 대학 중에서 46개의 대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과 같은 에어로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로리알 같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 회사인 3M이나 다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업체에서도 지금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시는 상태입니다. 자, 이 포토닉스 앤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실생을 할 때 어디서나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라든지 스마트홈, 인스트리,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시큐리티 같은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각 분야에서 광학 제품에 관련된 분야가 이제 항상 이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필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많은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루메리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먼저 웨이브 옵틱스와 레이 옵틱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오늘 이제 세션에서 저희가 3개의 제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학 분야에 의해서 나누어진 이제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하광학, 뭐 파동광학, 전자기광학, 뭐 이제 양자광학 등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웨이브 옵틱스 쪽과 레이 옵틱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하광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전반사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이런 이제 피라미드 이제 구조에서 이 구조의 인터페이스를 막고 빛이 모두 다 다시 위로 전반사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구조물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파장에 어떤 일정한 배수가 되는 크기가 된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결과물처럼 모두 다 전반사를 하지 않고 투과가 되는 다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학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기하광학적인 관점이라든지 파동광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제품에 대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제 큰 2개 카테고리가 있고요. 하나는 포토닉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시뮬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포토닉스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포토닉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PIC 같은 이제 광소자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광소자를 이용한 회로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여기 있는 이제 그 솔버라든지 모듈을 사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회로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작은 광학 소자를 설계를 하실 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솔버 같은 경우는 FDT와 이제 모드가 될 수가 있는데, FDT 같은 경우에는 3D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구조물을 해석을 하는 거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웨이브 가이드 시뮬레이션에 특화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솔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솔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FDT라는 솔버가 있습니다. FDT는 2D라든지 3D 맥스웰 솔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구조물, 기하광학 관점에서가 아닌 파동광학 관점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는 거고요. 구조물의 크기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가 아니고 현미경으로 이제 봐야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광학적인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드 안에 이제 또 이제 3가지의 이제 솔버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광도파로를 설계를 하실 때 그 광도파로를 따라서 원하시는 빛이 제대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광도파로에 따라서 이제 로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을 하실 때 사용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FDT하고 모드하고 겹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FDT와 모드하고 다른 점은 메쉬를 해석을 할 때 FDT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타입의 이제 그 메쉬를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멀티피직스 안에 들어가 있는 솔버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형태로 메쉬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제 특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그 광학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열적인 해석을 같이 하실 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있는 부분은 FTT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스크립트나 아니면 외부 이제 API를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확장성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킷 레벨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이제 인터커넥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인터커넥트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제 그 그림처럼 회로를 설계를 하실 때 사용을 하는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이제 FDT에서 소자의 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 회로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측정을 해서 이 박스에 넣어서 이제 그 회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FDT가 이제 그 레이아웃을 이제 설계를 하는 이제 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레이아웃을 설계를 할 수 있는 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이제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과 연계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이 사용을 이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단 10가지를 일단은 여기다 준비를 해봤는데 뭐 데이터컴이라든지 라이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라이팅, 그리고 검사 장비까지 폭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컴 이 광 트랜시버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광소자 부품이 있는데 그 광소자 부품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에 요즘 이제 그 라이다 센서가 소형화가 되고 있는데 그 라이다 센서에 대한 에미터 부분과 리시버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싱 같은 경우에는 뭐 광 센서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센서 쪽에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CMOS를 설계를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R,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V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광 도파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레이팅에 관련된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만약에 OLED 같은 경우에는 그 방막 형태의 적층 구조를 이제 통해서 빛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적층 구조에 대한 광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고, 라이팅이나 이제 그 검출 장비 같은 경우에도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위한 이제 필름 설계라든지, 그리고 검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검출 장비를 위한 어떤 그 디펙트 요소라든지 아니면 그 디펙트 요소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루메리컬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다시 GMAX에 관련해 가지고 이기원 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GMAX 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AX 툴의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이고요. 앞서 신동섭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웨이브 옵틱 그리고 레이 옵틱이 있는데, 레이 옵틱 위주의 전문 해석 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저 광원, 파이버, 이미징, 렌즈,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혹은 라이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징 옵틱 혹은 결산광학계 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다른 원하는 위치로 빛을 보내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학계를 설계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설계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렌즈의 굴절, 투과 등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게 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골절률 등의 재질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워낙 입력해야 되는 값이 다양하다 보니까 해당 형상이라든지 값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넣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빛이 잘 모이게 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성능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들을 GMAX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광학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렌즈에 대한 설계 외에 그 렌즈를 감싸고 있는 여러 부품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렌즈에 빛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면이 내가 설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상관은 없지만 빛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 새는 것들은 감싸고 있는 부품들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들이라든지 산란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광학계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학계 설계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설계를 하셔야지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지맥스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맥스에는 총 3가지 제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코어 기술 테크놀로지인 옵틱 스튜디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어셈블리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옵틱 빌더, 그리고 열, 변형에 대한 멀티피직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옵틱 스튜디오 스타 모듈, 총 3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옵틱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코어 테크놀로지의 툴로서 광학계의 설계, 앞서 말씀드렸던 렌즈의 그런 곡면이라든지 다중 렌즈를 설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면 좋기는 하지만 한 번에 만들어질 수는 없죠. 렌즈의 성능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그래서 원하는 스펙에 맞추도록 하는 그런 최적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설계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조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공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공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공차 분석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크게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차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지맥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결성화학계만을 이용한 굴절, 반사 등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맥스에서는 다양한 재질에 대한 영향 혹은 멀티레이어 코팅 등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저분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크로라든지 혹은 지맥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API를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렌즈 결상화학계 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옵틱 스튜디오에서는 일루미네이션 쪽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퀀스 분석, 시퀀셜 분석, 순차적인 분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넌 시퀀셜이라고 해서 약간 조명 해석 쪽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조명 해석에 대한 부분도 옵틱 스튜디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고 계신 이미지가 시퀀셜 분석, 그리고 아래 보고 계신 이미지가 넌 시퀀셜 분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광학계 렌즈에 대한 분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 및 렌즈 분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옵틱 빌더의 경우에는 어셈블리에 대한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 분석을 통해서 이 어셈블리 분석이라는 거는 옵틱 스튜디오의 코어 기술이 CAD에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크리오 파라메트릭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부품들 간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실 수가 있고, 해당 기구물에 대한 도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익스포트해서 매니팩처링 하시는 데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있는 툴이 옵틱 빌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맥스의 마지막 모듈인 스타 모듈이 되겠습니다. 빛을 다루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 기본적인 인공 광원 외에 태양 광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열이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대낮에 저희가 돋보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종이에 빛을 집중시켜서 열이 많이 맺히게끔 하고 불이 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렌즈 마찬가지로 빛이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열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가 있는 모듈이 이제 스타 모듈이 되겠습니다. 스타 모듈의 경우에는 스트럭처, 서멀, 아날리시스, 그리고 리절트로 해서 스타 모듈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들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조를 열에 의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옵틱 스튜디오 내에서 이 열 변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NCS사의 다른 메카니컬 혹은 에스펙 등등 여러 툴을 같이 연계해서 멀티피직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맥스의 주요 사용 분야로는 렌즈 혹은 이런 반사면 등을 설계하는 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각 지역별로 특화된 거는 아니지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국방 쪽에서도 항공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파나소닉, 소니, 그리고 아시아 옵티칼 등의 좀 카메라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방, 항공,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주요 분야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방, 그리고 일반적인 렌즈, 그리고 카메라 렌즈, 레이저 옵틱, 그리고 광학계, 현미경 같은 부분, VR, AR,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이다스 등등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하고 있는 분야로는 현재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렌즈,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손목에 들어가게 되는 심박계 센서라든지 다양한 센서, 혹은 그 외에 몸에 걸칠 수 있는 광학지 기기 부품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레이저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AR, VR 쪽으로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R, VR의 경우에는 초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라이다 소스에 들어가는 렌즈 설계라든지 빛이 나가는 부분, 레이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결상광학 그리고 이미지 쪽에서도 같이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오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오스는 광공학 엔지니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지맥스, 누메리칼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좀 더 눈에 많이 보이고 렌더링 쪽의 부분에 더 많이 포커싱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휴먼 비전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스피오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작업으로는 첫 번째 라이트 시뮬레이션에 대한 성능 평가, 다음으로는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크로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분석, 그리고 비주얼 어거노믹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시뮬레이션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빛이 특정 위치에서 출발을 하고 이 빛이 굴절되고 산란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빛의 이동에 대한 프로파게이션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토메트릭, 간단하게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 혹은 UV, IR의 라디오메트릭, 그리고 색상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시스템 레벨의 분석이 많이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램프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램프류의 경우에는 법규 체크가 필수인데요. 해당 법규 분석에 대한 것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라디오메트릭의 경우에는 저희가 100나노에서 한 2.5 마이크로까지 분석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별도의 모듈을 통해서 파 인프라레드까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NIR 영역대 혹은 100 마이크로대까지의
라디오메트릭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적화라는 부분은 이제 렌즈 자체에 대한 혹은 광학계 부품에 대한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곡률에 대한 최적화 가능하고요. 코팅 서페이스라든지 평광 서페이스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입력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코팅 혹은 평광 등에 대한 데이터들은 스피오스에서 직접 설계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저희 광학계 툴로 설계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패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패턴 혹은 램프류에 들어가는 미세 패턴 등에 대한 것도 직접 설계, 어레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기능 중에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기능인 휴먼 비전이 있고요. 휴먼 비전의 경우에는 사람 눈이 보는 것과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레어 이펙트라든지 사람 나이,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색이 잘 보이지 않는 색편차 등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고 계신 부분은 글레어 이펙트 그리고 인테리어 색감에 대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NCS 스피오스는 산업에 좀 더 특화된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그리고 광학기의 설계,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 인프라레드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옵티컬 센서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센서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대한 직접 설계라기보다도요, GMX에서 설계되어 있는 렌즈의 퍼포먼스, 디스토션 커브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롬 데이터 형식으로 가지고 와서 스피오스에 넣은 다음에 빠르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다 분석도 가능합니다. 라이다 분석의 경우에는 플래시 타입 라이다 혹은 로테이팅 타입 혹은 로테이팅 그리고 스캐닝 타입 총 3가지로 분석하실 수가 있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하는 TOF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옵티컬 파트 디자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혹은 여러가지 광학 부품에 해당하는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램프로 예제를 들면은 헤드램프의 프로젝션 렌즈 그리고 반사면 라이트 가이드에 해당하는 것을 설계하실 수가 있고 특정한 로고 램프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설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가 주변 공간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사면을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NCS 스피오스는 사람의 눈 위치, 윈실드, 그리고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필드 오브 뷰, 면적, 거리 등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최적화된 비구면 미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면 설계 외에도 해석 결과의 퍼포먼스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알맞은 사이즈,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상이 발생을 했는지 혹은 컨버전스, 고스트 이미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수치값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양한 플러그인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북미 규격이라든지 외국 고객사의 어세스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ar Infrared Extension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IR 스펙트럼에 있어서 100나노, 100마이크로까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써멀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파장에 대한 부분을 확장하는 거다 보니까 열 화상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항공 분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트기에서 나가는 그 추진 그 불에 대한 것도 같이 디텍션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NCS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HPC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저희 다양한 NCS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루메리칼의 경우도 NCS 클라우드를 통해서 웹 혹은 앱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NCSS Pios 이러한 HPC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사 분들께서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해석의 경우에는 레이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부분 레이를 많이 쏘면 쏠수록 좀 더 리얼한 이미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레이를 많이 쏘게 되면은 하드웨어 제한상으로 인해서 몇 주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HPC 클러스터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NCSS Pios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면은 국제조명위원회인 CIE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 그리고 설정값만 다른 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풋 데이터만 올바르게 넣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90% 이상, 네, 좀 더 말씀드려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강점으로는 다양한 CAD 플랫폼 안에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지멘스사의 NX, PTC사의 크레오, NCS의 스페이스 클레임, 향후 디스커버리에 애드인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CAD 친화적,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자 분들께 좀 더 친화적인 솔루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CS사의 다양한 솔루션들과 워크벤치를 통해서 그 호환 멀티피직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NCSS Pios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메카니컬로 전달을 해서 열 변형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변형된 형상을 그대로 NCSS Pios를 넣어서 초기 모델과 얼만큼 그 광학적인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NCSS Pios 그리고 GMX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시 신동섭 부장님께서 코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코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제품을 단독적으로 이제 쓰실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제품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 레벨의 광학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파동 광학적인 부분하고 기하 광학적인 부분이 이제 섞여 있을 때 한 제품으로는 그 광학적인 부분 영역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제품을 연동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이제 광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면을 광이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A라는 면이 충분히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하 광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A라는 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패턴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면은 기하광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파동광학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파동광학적인 이제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루메리컬 제품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기하광학 소프트웨어인 스피어스나 GMX로 이제 옮겨서 인풋 데이터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 처음에 5가지의 그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이제 화상을 볼 때 윈드실드에 맞고서 최종적으로 맞고서 온 빛을 저희가 눈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윈드실드에 이제 그 코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더 잘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HUD 그 파트에서 반사가 된 빛을 더 잘 반사를 하게끔 이제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 코팅 서페이스를 이제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이제 그 격자 단위의 구조로 이제 그 설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FDT로 루메리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은 후에 그 결과를 스피어스로 넘겨서
이 면에서 그 빛이 맞으면은 어떤 특정한 그 룰대로 빛이 반사를 한다라고 이제 스피어스에서 다시 계산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허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제 이미지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중간에 있는 이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의 목적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든지 핸드폰을 봤을 때에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색상이 나오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 편차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만약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적층 구조에 따라서 수직으로 봤을 때랑,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서 봤을 때랑 색 편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해서 스택을 이제 그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가 된 결과를 다시 스피어스를 넘김으로써 스피어스에서 실제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에 어떤 색 편차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max 같은 경우에, 스피어스 Gmax 메카니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비슷한 이제 예시인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스 Gmax 그리고 메카니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견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의 광원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내부의 광원에 의해서 그 광원이 열로 변환이 되고, 그 열에 의해서 렌즈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구조물들이 열을 받아서 이제 그 변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사용이 되는 워크플로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메타 렌즈를 위한 케이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OLED의 그 광원을 설계를 해서 그 광원이 뭐 그레이팅 서페이스라든지 다른 이제 그 구조를 맡고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모스에 대한 케이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는 확산 필름을 설계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 소자 중에서 이제 디플렉션 그레이팅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서 다시 이제 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시모스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카메라를 보면은 광학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렌즈 파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센서 파트입니다. 그래서 렌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렌즈에 대한 어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에 대한 뭐 곡률이라든지 아니면 매질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렌즈 시스템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센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모스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외부에서 발생이 된 빛이 렌즈 파트를 지나서, 그리고 센서 이미지 센서로 들어갔을 때 이미지 센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빛을 얼만큼 전기로 변환을 해서 카메라가 외부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 이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이 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슬라이드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하실 일은 이제 그 렌즈를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렌즈를 설계를 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 시스템에 의한 그 왜곡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모스 전체로 이제 그 빛이 고르게 입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간 빛이 각 이미지 센서에 어떤 각도로 입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가 스피어스라든지 Gmax에서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FDT에서는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냐면은 각 입사 각도에 따라서
빛이 시무스로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전기가 얼만큼 발생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FDT에서 일단 그 시무스 구조에 들어가는 빛의 흡수량이라든지 아니면 흡수가 되었을 때 생성이 될 수 있는 전하량과 그리고 전하가 생성이 됐을 때 다시 콜렉트가 되는 이제 양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콜렉트가 되는 양을 이제 다시 계산을 함으로써 각 픽셀에 얼마만큼의 그 전기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각 픽셀의 위치에 따라서 계산이 된 결과를 스피어스에 넘김으로써 스피어스가 어떤 대상물이나 아니면 환경을 봤을 때 시무스 이미지에서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서 스피어스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렌즈를 직접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스피어스 FDT에서 받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루메리컬 FDT에서 이제 FDT나 차지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에 의한 크로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무스 자체의 이제 광 효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무스로 이제 들어온 이제 광에 의해서 얼만큼 전기가 발생을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스피어스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테스트 디스플레이 이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왜곡률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색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심에서부터 지금 이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는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색에 대한 편차도 이제 이쪽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카메라에 관련해서 시무스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부분은 OLED의 이제 그 적층 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그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로 OLED 화면을 봤을 때 색 편차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루메리컬에서 하는 일은 지금 여기 있는 왼쪽 적층 구조처럼 이제 그 OLED 이제 스택을 이제 그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설계가 된 그 적층 구조로부터 해당 픽셀에서 RGB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각 각도에 따라서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소개를 안 드린 그 오틱스 랭이라고 하는 최적화 설계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적층 구조에 최적화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적화가 끝났을 경우에 각 픽셀에서 설계자분들이 원하시는 정확한 빨간색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파란색에 대한 빛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루메리컬에서 나온 이 방사 형태의 빛의 그 결과는 스피어스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번 컨버트가 돼서 RGB 대 인텐시티 데이터로 이제 변환이 된 다음에 스피어스에서 광원 소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스에서 광원 소스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미지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보는 이제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장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목표는 이제 어떤 각도에서도 보든지 그 같은 그 색상을 나오는 걸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그 결과를 이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 CGC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색 재현율이 초기율보다 이제 얼만큼 더 풍부하게 색상을 더 이제 잘 표현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디펜던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LCD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광원이 되는 이제 그 파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 광원이 되는 파트에서 빛을 미로 쪽으로 뿌려준 다음에 미로 쪽에서 다시 반사가 돼서 윈드실드를 맞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빛은 이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그 빛이 이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계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운전자 쪽으로 이제 그 빛이 이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윈드실드가 이제 투명한 유리 매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색 재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텐시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표면 처리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표면 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표면을 여기 보이시는 격자 구조 형태로 설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자 형태로 이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좀 더 고순도의 이제 빛이라든지 더 많은 반사율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맨 먼저 이 윈드실드 요 서페이스에 있는 격자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FDT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FDT에서 이제 그 결과를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은 이 격자에 대해서 각 입사 각도당 투과율과 반사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데이터는 다시 스피어스라든지 지맥스로 들어가가지고 그 기하광학적인 관점에서 이 서페이스의 입사 각도가 뭐 예를 들어서 80이나 20이 되면은 그때는 투과율이 뭐 20이다 아니면 뭐 반사율이 이제 몇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하광학적인 툴에서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로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색자표라든지 인텐시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NCIS4의 옵티컬 포토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개의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세 개의 툴을 이용해서 특정한 뭐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솔루션을 코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저희 보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파악이 되진 않아서요.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타사 제품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스피오스 담당 엔지니어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오스 제품의 경우에는 타사 제품에 비해서 좀 더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력한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렌더링 그리고 사람 눈에 의한 비주얼적인 그런 휴먼 비전에서 좀 더 강력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AD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설계자 분들께 더 가까운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맥스는 제가 주로 이번에 인수가 됐고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루메리칼에 대해서는 신동섭 부장님께서 타사와의 장점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타사와 이제 뭐 비교를 해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단 다양한 예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유저분들이 접근을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분께서 얻으신 결과를 이제 원하시는 방향으로 충분히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 부분으로는 우선은 먼저 질문 주신 박완주 씨께서 질문 주신 API 등을 활용한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무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PM 등의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저희 각 툴이라기보다는 저희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옵티슬랭이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말씀하셨던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메모가 가능하다,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관련 담당 저희 직원분께서 컨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고객사, 이 부분은 제가 스피오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 램프류,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OEM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SL 코퍼레이션, LG 전자,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대부분 그 광학계, 광학 부품인데 좀 시스템 레벨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 업체분들께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맥스의 경우에는 렌즈 쪽이다 보니까 렌즈를 주로 하는 그 카메라, 모바일 카메라의 렌즈, 혹은 현미경 같은 부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그런 부품을 개발하는 모비스 등등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지맥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루메리칼은 신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메리컬 같은 경우는 일단 분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시머스라든지 아니면 그 작은 광소자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사나 LG 그룹사,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대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다 인사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최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맥스 도입 시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해두시는지, 한글화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는지. 네, 요 한글 지맥스 교육 도입 시 일단 기본적인 저희 교육 과정은 들어가 있고요. 아마 저희 정기 교육 외에 프라이빗 교육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화된 한글 교육 자료는 저희가 스피오스도 그렇고 루메리칼도 그렇고 현재 한글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PC랑 애플에서 구동 호환 문제는 없는지. 네, 저희 NCS사 제품 대부분 윈도우 OS에서 구동이 되는 걸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문제없이 스케일 분석이나 작동하는지. 네,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라는 거는 실제 핸드폰의 1대1 사이즈, 태블릿 1대1 사이즈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스피오스로 봤을 때에는 대면적 대형 TV 혹은 대형 TV를 여러 개 연결한 DID 등에 대한 부분도 1대1로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케일 분석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만약에 이해를 잘 했다고 하면, 이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해를 했는데, 일단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간단한 경우에는, 간단한 경우라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복잡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CPU 코어수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그 GPU를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분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 부분은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 세일즈 분께서 연락을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클라우드는 자체를 사용하는지 대기업용을 사용하는지. 네, 저희 NCS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하여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들어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분석과 매크로 분석에 특화된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두 분석 모두 충분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얘기인지요. 네,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사이즈의 그런 미세한 컴포넌트 레벨의 부분은 루메리칼의 기능 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분석된 데이터를 매크로 사이즈 분석을 하는 지맥스 혹은 스피오스로 넘겨서 분석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들어왔고요. 구글 렌즈 AR, VR 등을 활용한 솔루션 사례. 네, 지금 AR, VR 등의 경우는 뭐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대만, 일본, 중국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뭐 고객사분들께 바로 공개가 되는 데모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 앞서 신동섭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 시뮬레이션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정립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다시 올라온 질문, 원활하게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능 컴퓨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컴퓨터 성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NCS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로컬에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스피오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실제 1:1 사이즈의 CAD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래픽의 경우에는 저희가 GPU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쿼드로 RTX 시리즈 이상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긴 하는데, 우선 GPU 컴퓨팅이 아니라 CPU만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경우 GPU 사양의 경우에는 그 CAD 사양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CPU의 경우에는 해석 속도라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인텔 제온 이상은 사용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맥스는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루메리칼에 대해서는 신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루메리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받게 되면 이제 저희가 먼저 질문을 오히려 이제 드리는 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얼만큼 시뮬레이션을 하는지를 저희가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좀 가벼운 컴퓨터는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근데 하드한 시뮬레이션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컴퓨터 한 대로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그렇지만 이제 멀티코어를 사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은 저희한테 좀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주시면은 지금 질문을 하셨던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달해 드린 설문 링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설문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그런 기념품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원활하게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설문에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시간 중에 저희 NCS 옵티컬 포토닉스 솔루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